안녕하세요. 김천대 학생 여러분. 자,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임플란트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분 아마 처음 배우시기 싶은데, 저는 사실은 기용소 소장입니다. 최창희 교수님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기용소장인 제가 설명하는 게 저는 지금 임상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최창희 교수님은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수업할 내용은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형을, 임플란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어바웃먼트 위에다가 크라운을 제작해서 이 크라운을 제작해서 완성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서 사실 와서 실습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만은 지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께서 만드는 제작 과정을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성까지 하려고 그러면 한 학기 수업이 다 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한테 임플란트의 구성 부품들, 그리고 임플란트는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금 작업이 된 모형을 제작하는 겁니다. 요걸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기용소에 가서 요거 정도만 할 줄 알아도 기용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기용소에서 크라운 제작할 때 이런 인상체 또는 총이치 할 때 이런 인상체, 이런 것들은 그냥 석고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임플란트 모형은 이 금 작업을 해서 랩 아날로그라는 부품을 꽂고, 그 다음에 인프레션 코팅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인프레션 코팅을 빼낸 다음에 어바웃먼트를 체결하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알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부품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부품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면서 모형 하나를 제작하는 과정을 오늘 지금부터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성품은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에 이 몰드가 있습니다. 이 몰드에다가 임프레션 코팅, 그 다음에 랩 아날로그. 자, 이 랩 아날로그를 먼저 설명을 좀 하자면, 사실 이 랩 아날로그는 석고 모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밑에. 자, 환자 구안에는 뭐가 꼽혀 있을까요? 임플란트 픽스처가 꼽혀 있습니다. 이게 환자 모형의 실제 임플란트 픽스처입니다. 근데 이건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이걸 석고 모형에 꼽았다가는 이거는 소독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 모형에 다시 입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환자 구안에 이 픽스처 꼽혀 있는 거는 물론 똑같은 크기의 픽스처를 여러분 실험할 때 모형에다가 꼽아서 작업을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가격이 하나에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석고에는 이 환자에 있는 구간에 있는 픽스처와 똑같은 크기의 랩 아날로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을 쓰고 버려도 되고 몇 번을 사용해도 됩니다. 똑같은 사이즈로는. 그래서 이제 기용소에서도 모형 속에는 랩 아날로그가 들어가고 환자의 구간에는 픽스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이제 부품이 하나 더 있냐 뭐냐면 환자의 이제 구간에 최종적으로 체결될 때 어바웃먼트는 크라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에 어바웃먼트가 이렇게 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바웃먼트를 모형 속에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체결하고, 그 후에 이제 왁스업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크라운 시간에 배웠던 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어바웃먼트 크기가 작다 뿐이고, 여러분들이 크라운을 제작할 때는 지대치, 그건 이제 크기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도 임플란트도, 자,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작지만요, 어바웃먼트가 사실은 환자 우리가 대구치를 임플란트를 하나 심었다 그러면 어바웃먼트 자체가 커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저 작업을 받더라도 버티내는 힘이 좋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성 어바웃먼트들은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자마다 사이즈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것들이 이 CCM이라는 UCLA 어바웃먼트의 일종입니다. 요거는 이제 UCLA 어바웃먼트는 아니지만은 요것도 역시나 UCLA 어바웃먼트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것도 역시나 한 10만원 정도의 상당히 비용이 드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습 같은 거 할 때는 그 비싼 UCLA 어바웃먼트 정품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기용소에서도 너무 비싸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게 CCM 어바웃먼트라고 하는데, UCLA 어바웃먼트 정품은 이 부분이 백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메탈 부분이. 그래서 요걸 코론 코발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회사에서 UCLA 어바트먼트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CCM 어바트먼트로 만들어서 이걸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포르쉐린 PFM 메탈로 바뀔 거예요. 위에 플라스틱 부분이. 자, 그 UCLA 어바트먼트 제작 과정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책 교재 뒤쪽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런 어바트먼트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바트먼트도 있구나 하고, 좀 전에 했던 크게 만드는 커스텀 어바트먼트, 이게 이제 환자의 맞춤형 어바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요 기성 어바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요즘은 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CCM을 가지고 왁스업을 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자, 실제로 어바트먼트는 요 밑에 부분입니다. 요 밑에 부분이고, 여기는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 요거는 환봉이라 해서 티타늄 환봉입니다. 티타늄 환봉. 그래서 이 환봉을 우리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요즘 캐드캠용 밀링 머신으로 커스텀을 디자인해서 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봉 티타늄 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커스텀 어바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까지 조금 이해를 하시면 수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임플란트가 어떻게 제작 과정이 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형 만드는 것부터 이런 구성 부품들에 의해서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몰드고요. 자, 치과에서는 몰드를 사용하지 않겠죠. 여러분, 자, 치과에서는 몰드를 사용하지 않고요. 자, 치과에서는 임프레션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꼽혀있는 이 임프레션을 사용하고 인상체를 이제 치과에서 보내오면 기공소에서 여기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임프레션을 많이 구할 수 없고 실습을 똑같은 학생들이 여러 개를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동일하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요 가까이 들으면 괜찮아요.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몰드를 이용해서 모형을 제작하는, 이런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몰드를 가지고 하면, 몰드에 어떻게 하냐면 임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두 개를 체결을 합니다. 연결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프레션 코핑에는 항상 드라이버가 들어있습니다. 스크류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스크류가 들어있는데 이걸 넣어서 집어넣고 랩 아날로그하고 체결이 맞도록 안에 나사선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이게 핸드 드라이버입니다. 이거 미니 사이즈인데 핸드 드라이버로 요 임프레션 코핑의 스크류에 보면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홀을에다가 드라이버를 넣고 두 개를 잠그면 어떻게 됩니까? 랩 아날로그와 임프레션 코핑이 체결이 됐어요.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임프레션 코핑을 거꾸로 지금 몰드에다가 삽입을 합니다. 자, 요렇게 되면, 자, 여기서 뒤집어서 이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픽스처라고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환자 구안에. 자, 이게 환자 입에 꼽혀 있고 임프레션 코핑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환자 구안에서 인상을 뜰 때는 이렇게 뜹니다. 임프레션 코핑이 환자 구안에 노출이 되어 있고 픽스처는 환자의 치조골에 박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물론 이제 그때는 환자 구안에는 이 픽스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임프레션 코핑과 이 픽스처와 연결해도 두 개가 똑같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 구안에도 이 임프레션 코핑을 가지고 환자 구안에서 인상을 뜰 때는 픽스처는 보이지는 않겠죠. 환자 치조골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위에 임프레션 코핑을 나사를 달려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인상체를 넣어서 환자 구안에서 인상을 뜨고요. 그 다음에 이 트레이는 임플란트 트레이를 잘 보시면 트레이 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임프레션 코핑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자 구안에서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야 이 스크류 드라이버에서 환자 구안에서 인상체를 집어넣고 인상체가 다 굳으면, 경화가 되고 나면 환자 구안에서 빼내야 되거든요. 빼낼 때는 이 임프레션 코핑이 딸려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처럼. 그렇게 해야 딸려 나오도록 하려고 하면 이게 드라이버로 나사를 푸른 다음에 빼내야 이게 딸려 나오거든요. 물론 인상 뜨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픽업 타입의 인상이 있고, 우리 일반적인 크라운 인상 뜨듯이
환자 구간에 인상치를 넣고 트레이를 넣고 그냥 바로 빼버려요. 여기서 인프레션 코핑을 빼지 않고 그렇게 뜨는 인상이 트랜스퍼 타입입니다. 자, 트랜스퍼 타입과 픽업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픽업 타입이 좀 더 정확한 인상치가 되겠습니다. 왜냐면 트랜스퍼 타입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지금 몰드를 사용하는 이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인상을 떠낸 다음에 이걸 거꾸로 인상체에다가 인프레션 코핑을 거꾸로 삽입하는 방법이에요. 역시나 치과에서도 여기도 환자 구간에서는 구멍을 뚫지 않고 바로 인상을 뜨고 바로 빼낸 다음에 여기다가 거꾸로 이 인프레션 코핑을 거꾸로 삽입을 하면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겁니다. 단지 흔들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형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픽업 타입과 트랜스퍼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트랜스퍼 타입보다는 픽업 타입이 좀 더 정확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찍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학교에서는 픽업 타입을 쓸 수가 없어요. 연습을 할 수 없는 게 환자 공항에서 그거는 바로 빼내야 되는 거라서 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학교에서 실습할 때는 트랜스퍼 타입으로 밖에는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픽스처 대용으로 이 랩 아날로그를 모형 속에 넣기 위해서는 자, 인프레션 코핑을 몰드에다가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금 작업, 잇몸 작업을 해줍니다. 잇몸 작업. 자, 일반 크라운을 만들 때는 왜 잇몸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석고를 바로 붙느냐. 자,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가 환자 구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너무 깊이 임플란트는 잇몸하고 치조골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연하고 치조골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항상 치조골 위주로 심습니다. 그래서 CT를 촬영하거나 엑스레이를 촬영하면 잇몸이 위에 많이 덮인 사람은 두께가 뭐 5mm가 될 수도 있고 3mm가 될 수도 있고 잇몸 두께가 1mm가 될 수 있어요. 그 잇몸에 임플란트를 심는 건 아니거든요. 치조골을 보고 심기 때문에 치조골이 저 밑에 잇몸 밑에 한 5mm 밑에 치조골이 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어떻습니까? 치과사는 그 밑에 치조골에다가 갖다 심어요. 그러면 잇몸에서 치조골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을 사용하지, 탄성 있는 검을 사용하지 않고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석고상에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임플란트는 검 작업을 실행한 중에 우리가 이걸 검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잇몸 형성용 검을 사용한 다음에 석고를 석통을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다가 요거는 인상용 검입니다. 요거는 치과에서도 쓰고 여러분들 실수할 때 쓰는데 자, 요 안에 GI 마스크라고 잘 보시면 잇몸 성형용 이런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건 타입에다가 지금 여기 홈이 있죠. 여기도 홈 띄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고 체결을 한 다음에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밀어줍니다. 자, 밀어준 다음에 이 뚜껑을 열고 자, 요거는 믹싱 팁입니다. 자, 요거는 베이스와 카탈리스트 두 가지 종류가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지 않으면 굳지를 않습니다. 경화가 안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믹싱 팁에서 요 팁을 보면 안에서 나사선이 있어서 재료가 나오면서 섞이도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섞이면 두 개가 반응이 일어나서 굳어지는 경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요 믹싱 팁 앞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런 두꺼운 걸로 이렇게 미세한 부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느다란 여기 보시면 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역시나 믹싱 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요것도 역시나 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우리가 작업하기 좋도록 이렇게 작은 팁들이 있습니다. 역시 환자 구간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요거는 여기다가 그대로 갖다 꼽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꼽은 다음에 요걸 밀어서 지금 주입을 하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자, 그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 몰드가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고 이거는 러버예요. 약간 실리콘과 러버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바세린을 분리제를 바르지 않으면 두 개가 붙어 가지고 석고에 이렇게 분리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분리를 하기 위해서 바세린을 먼저 발라줍니다. 그래서 이 바세린을 가지고 제가 먼저 발라보겠습니다. 바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세린 솔이 있고요. 바세린 솔로서 바세린은 굉장히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 작업할 요 위치만
요 테두리 옆에 치아까지는 안 발라도 상관없고요. 요 부분만 바세린을 발라주겠습니다. 자, 바세린을 발라주고요. 자, 그 다음 작업해야 될 게 이제 이 금 팁에서 여기 이제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건을 쏘면 앞에 레진 재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오면서 섞여요. 믹싱이 되어서 이렇게 끝에 오시면 자, 여기가 되고 자,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랩 안로그하고 인프레션 코팅을 두 개 체결한 높이까지 그 높이까지는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으로는 조금 보기 힘들 건데 높이를 충분히 이렇게 쌓아 올리시면 돼요. 자, 옆에 치아까지는 가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지금은 이렇게 말랑말랑 상태인데 한 1, 2분 있으면 굳어집니다. 그래서 굽고 난 다음에 스톤을 부어야 돼요. 자, 요렇게 하면 금 작업이 지금 끝이 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두고요.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지금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뭐 몇백 군데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임플란트 회사가 제가 알기로 한 20, 30군데는 될 거예요. 자, 임플란트도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회사 건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 들어봤던 오스템 임플란트 겁니다. 이것도 역시나 임프레션 코팅도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지금 여기 보시면 부품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임프레션 코팅이고 어바웃먼트고 이렇습니다. 랩 안로그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오스템 회사 거, 뭐 덴티스, 메가젠, 오스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회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인프레션 코팅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에 하고 요거는 랩 아날로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스템 임플란트 두 개를 체결한 다음에 역시나 똑같은 방법으로 몰드가 있으면 몰드에다가 딱 꼽아서 그 다음에 금 작업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모형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임플란트들이 있고 부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좋은 거는 일단 기본적인 걸 이해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 회사에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카탈로그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인프레션 코팅부터 픽스처부터 인프레션 코팅, 랩 아날로그, 인프레션 코팅, 그 다음에 또 어바웃먼트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이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가 빠를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걸 나중에 스톤을 붓고 나면 그 다음에 인프레션 코팅을 자 보십시오.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 이걸 빼고 여기도 인프레션 코팅인데 석고가 이제 붙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빼면 이 안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금 작업이 안 된 석고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작업을 할 수 없어요. 안에 랩 안로그가 박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뭘 하냐면 어바웃먼트를 여기다가 연결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왁스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어바웃먼트에 이 어바웃먼트도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한 6가지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에 보시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임플란트를 치과 원장이 요 7번 치아 5번 치아 요 중간에 센터에 그룹을 꺼보시면 요 센터에 굉장히 정확히 임플란트를 심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를 자, 치과사들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크라운보다는 안에 치조골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심습니다. 왜냐? 치조골이 많은 쪽을 갖다 심어야 임플란트가 튼튼하거든요. 박혀 있는 게. 자, 그렇다 보면 이게 링갈로 치우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임플란트를 잘못 심었다. 왜 링갈로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하는데 꼭 잘못 심어서 그런 것보다는 치조골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심을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사들은 치조골이 많은 쪽을 심기 때문에. 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크라운을 링갈에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앵글 어바웃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각이 져 있죠. 스트레이트 하지 않고 각이 져 있습니다. 각이. 그래서 이 앵글 각이 2도, 4도, 6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약에 링갈로 심어졌다 그러면 앵글 부분을 이쪽으로 해서 크라운을 협착으로 나오도록 하는 때 이렇게 앵글 어바우트먼트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들이 많아요. 그래서 앵글 어바우트먼트, 일반 기성 어바우트먼트, 좀 전에 봤던 CCM 어바우트먼트, UCLA 어바우트먼트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도 책에 나중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걸 나중에 하나하나 하면 학교에서 이제 그걸 하나하나 다는 설명할 수 없고 또 다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이렇게 하나의 기본적인 걸, 가장 기본적인 걸 가지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그 어바우트먼트들을 다 임상에서처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제작 과정만 아시면 뭐 앵글 어바우트먼트를 나는 쓴다든지 UCLA를 쓴다든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CLA 같은 것들은 학교 수업할 때 교수님이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금 작업을 해놓은 게 이제 금이 굳었습니다. 이렇게 굳고 난 다음에 여기다 스톤을 주입하면 어바우트먼트가 꼽힌 상태에 지금 이런 어바우트먼트가 꼽힌 상태의 모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인프레션 코핑을 빼버리고 거기에 이 어바우트먼트를 갖다 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레 코핑인 지금 요것도 역시나 요 몰드도 똑같습니다. 요걸 석고를 부어서 빼내면 이와 같이 인프레션 코핑이 랩 안로우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프레션 코핑을 빼고 어바우트먼트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 보시면 이제 대합치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악 우측 6번을 작업을 한다. 그럼 대합치 관계를 보고 이 어바우트먼트가 크기가 너무 크다, 너무 길다. 그러면 어떻게 어바우트먼트를 잘라야 되기도 하고요. 이 어바우트먼트 길이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바우트먼트 길이도 뭐 4mm짜리 높이가 그리고 6mm, 8mm, 7mm 아마 보통 이런 거는 홀수로 나오는데요. 뭐 5mm, 3mm, 5mm, 7mm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합 간격을 보면서 우리가 어바우트먼트 주문을 할 때 물론 치과에서 주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치과에서 이 환자의 고경을 대충 보고 치과사가 제로 회사, 임플란트 회사에 자, 우리 어바우트먼트 5mm짜리를 갖다 주세요. 또는 7mm짜리를 갖다 주세요. 해서 그 어바우트먼트를 기공소에 보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작업이 원활하게 되고요. 이걸 기공사가 보면서 하려고 그러면 자, 기공사가 또 제로 회사에 다시 주문을 해야 되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바우트먼트의 높이, 그러니까 잇몸 속에 얼마나 이 임플란트 밑에 이 부분 우리가 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칼라 부분이 얼마나 깊이 있느냐, 이것도 제로에서부터 2mm, 4mm, 6mm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잇몸 밑에 잇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좀 긴 것처럼 이렇게 칼라 긴 걸 써줘야 되고요. 잇몸 높이하고 치조골 높이가 거의 같다. 그럼 치과 원장이 그 높이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심었기 때문에 제로, 이 칼라가 없는 부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옵션이 다양하고요. 그리고 치과에서 이 임플란트의 직경.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스톤 붙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모형 제작을 많이 봐서 여기서부터는 똑같습니다. 그냥 스톤을 부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거도 나중에 영상 촬영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여러분들 뭐 모형 이제 석고 믹싱하고 모형 붙는 거는 쉽게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여러분 보시면 금방 알 거고요. 한 번 더 이제 설명하자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랩 아날로그와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 자, 몰드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프레션 코핑과 랩 아날로그를 두 개를 먼저 연결하고요. 연결할 때는 이 스크류 드라이버가 있어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한 인프레션 코핑을 뒤집어서 몰드에다 갖다 꽂고요. 몰드에 갖다 꽂고 그 다음에 바세린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걸로 금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톤을 부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모형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형이 제작되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대합치를 이제 물려야 되겠죠. 대합치 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프레션 코핑을 빼낸 다음에 어바웃먼트를 여기다 넣고요. 체계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합치 관계를 보면서 어바웃먼트를 자를 것인지 그대로 사용해도 될 것인지 그걸 보시고요. 자, 그대로 사용해도 되면 대합치하고 마운팅을 합니다. 교합기에 마운팅을 해서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왁스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왁스업해서 서프로 달고 역시나 메모를 해서 주조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일반 크라운이나. 그래서 이제 단지 우리가 임플란트 크라운이 좀 어렵다고 하는 거는 자, 왁스를 요 작은 어바웃먼트 위에 왁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왁스라는 물질은 수축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 일반 크라운을 제작하는 거하고 임플란트 크라운을 제작하는 거는 거기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은 왁스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축이 일어나서 주조를 해가지고 맞춰보면 적합을 보면 안 맞을 확률이 더 높아요. 크라운보다. 그래서 임플란트 적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조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형태 조각하는 거라든지 단지 교합은 우리가 임플란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은 임플란트 하나 주의할 거는 임플란트를 하면 지근막이 없다는 겁니다. 이 지근막은 치주인대가 참 없다는 거래요. 치주인대가 없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발치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는 치주인대가 없습니다. 이 치주인대가 뭐한 역할을 하면 치주인대는 약간의 쿠션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연치들은 각각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얘가 충격을 흡수를 합니다. 치주인대가 있어서 그 치주인대가. 근데 치아를 발치를 하는 순간 치주인대는 다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치주인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와 자연치는 절대 연결을 하면 안 되는 걸로 금기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 두 개를 연결을 해버리면 이 크라운이 충치를 먹어서 이 크라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어갖고 크라운과 임플란트를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이 치아는 자연치는 딱딱한 음식을 딱 저작압을 받았을 때 치주인대가 있어서 약간 그 압력을 저작압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살짝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지만은 충격을 완화를 해요. 근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기 때문에 그 저작압을 받는 즉시 임플란트가 다 그 압력을 다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가 두 개를 연결해서 음식을 씹었을 때 저작업을 얘가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크라운이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도제로 했을 경우는 아니면 크라운을 했다. 안 깨지는 물질로 이런 메탈로 크라운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크라운을 해가지고 저작업을 받으면 이 크라운에서 이 임플란트 충격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힘이 임플란트 피스체에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치조골에 영향을 미쳐서 임플란트가 오래 못 가서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임플란트 교합은 우리가 여러분 크라운을 조각하더라도 임플란트는 자연치보다 교합점을 조금 교합을 약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왜냐하면 이게 좀 약해도 음식을 씹으면 저작은 다 됩니다. 그래서 자연치보다는 교합을 좀 약하게 하는 게 또 원칙이에요. 그래서 크라운을 만들 때 나중에 그런 점도 생각을 해서 크라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아마 모형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라는 게 모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심는 거는 필수죠. 임플란트를 수술을 해갖고 심는 건 집 가서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우리가 이제 보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철을 만들려면 임플란트 인상체부터 시작해서 임플란트 모형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일반 크라운과 달리 금이라는 작업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프레션 코핑과 랩 안로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바웃먼트가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모형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크라운 하나까지 제작하는 게 한 학기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형 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프레션 코핑을 뽑고 거기다가 어바웃먼트를 체결해서 아마 조각하는 것 이런 수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시간이라서 임플란트 이거보다 더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역사나 또 종류, 어바토머에서 종류 이런 것들은 개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설명에서 아마 동영상이 나올 것입니다. PPT 설명에서 자 그걸 보시면서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실습에서는 먼저 모형 제작하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임플란트 수업하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서 기용소 가서도 이런 인상체에 갔다 오면 인프션 코핑이 인상체에 딸려 나오는 거는 픽업 타입 인상이라 하더라. 그리고 인프션 코핑이 없이 그냥 일반 크라운과 똑같이 인상 뜨는 거는 트랜스퍼 타입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인프션 코핑이 딸려 나오면 여기서는 레바 로고를 여기다 체결을 하고요. 여기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검 작업을 해서 스톤을 보면 기공소에서 작업하는 이런 임플란트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 몰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요걸 잘 기억을 하셨다가 나중에 실습할 때 똑같이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 교수님이 그걸 다 제작 과정을 먼저 시범을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